한국 해군의 주적은 일본인가? 일본 언론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야후재팬 뉴스 섹션에는 잠수함 부대를 비롯한 한국 해군의 주적은 일본이냐고 마치 따지는 듯한 기사가 한편 게재됐습니다. 북한과의 경제적 군사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 국가인 일본에 대해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적대시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야후 재팬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한국 해군의 주적은 일본인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거제의 옥포조선소에서는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고 이로써 한국은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때 진수한 잠수함의 이름은 안무함이다. 안무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것으로 알려진 안무 장군에서 따온 이름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잠수함 20척의 함명은 다음과 같다. 안무함, 도산안창호함, 신돌석함, 이범석함, 홍범도함, 유관순함, 윤봉기람, 김좌진함, 안중근함, 정지함, 손원이람, 이억기함, 나대용함, 이순신함, 정운함, 이종무함, 박이함, 최무선함, 이천함, 장보고함 등이다. 그런데 이천함과 장보고함을 제외하면 모든 함명이 한일 인물로 채워져 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이거나 또는 고려 조선시대에 일본을 상대로 싸운 인물들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한두 명 정도의 항일 인물이라면 몰라도 전체 20척 중 90%에 해당하는 18척의 함명을 항일 인물로 채웠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 굳이 인명을 함명으로 쓰려면 없어진 일제 등을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을 타깃으로 삼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6.25 때 큰 활약을 한 백선엽 장군과 김석원 장군 등의 이름을 딴 백선엽함과 김석원함 등은 전혀 없다. 아니면 미국의 워싱턴함, 링컨함, 아이젠하워함 또는 프랑스의 드골함 등의 경우처럼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으니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건국 대통령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승만함이나 박정희함조차 아직 없다. 오늘날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상태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강습 상륙함의 함명은 독도함이다. 일본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는 오기마저 느껴진다. 해군 부대원들은 복무기간 내내 지겹도록 함명을 스스로 말하고 남이 말하는 함명을 듣게 된다. 그런데 그 함명이 반일성 항일성을 띤 것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주적을 일본으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 반일성 함명은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은연중에 조종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함명을 말하고 듣다 보면 주적이 북한인가 일본인가 개념이 헷갈리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2018년 한국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쏜 것도 이 같은 주적 혼란 현상의 일환일 수 있다.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 만일 일본 해상 자위대 잠수함의 함명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함, 우키타 히데이에함, 이토 히로부미함, 다케시마함 등으로 명명된다면 한국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일제와 중세 일본을 타겟으로 반일성의 함명을 고집하는 것은 한국 해군의 주적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이를 차치하더라도 자유진영의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시대착오적인 반일소화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개소리를 참 길게도 써놨습니다. 일본은 자유민주 국가도 아닐 뿐더러 현재 한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국주의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우익들은 자신들의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군국주의자로 불러도 좋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무기나에 끊임없이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방백서의 주적으로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기는커녕 전쟁이 일어나기만을 오매불만 기도하고 있으며 호시탐탐 대륙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게다가 2년 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방국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비수를 등 뒤에서 꽂은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을 경제적으로 주저앉히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해군의 잠수함명은
독립운동에 기여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해온 전통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안무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안무장군은 1883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생한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입니다. 일제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을 퇴위시키면서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을 단행했고 이때 많은 진위대원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안무장군은 1918년 국민해군 사령관으로 독립군 400여 명과 국내 진입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는 데 큰功을 세웠습니다.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은 채 체포돼 순국했습니다. 훗날 정부는 안무장군의 공을 기려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터무니없는 시비를 거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가 역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 별 상관없다. 이토 히로부미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을 잠수함에는 명명하지 않잖아. 만약에 그런 인명을 붙인다면 일본의 정규 항공모함이 되겠지.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나 그 이상의 격이고 해군이라면 야마토와 무사시 정도의 클래스일까? 한국군은 일본이 적이죠. 이제 와서 숨길 것도 없고요. 북과 남의 해군이 모두 덤벼도 일본이 전수방위에 얽매이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은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덤벼봐야 안 된다. 괜찮습니다. 일본도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전 경험은 물론 잠수함의 운용 능력, 연식은 물론 성능도 실제로 현격하고 격이 다르다. 아니, 한국은 안중에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아무 상관없다. 잠수함 숫자만 많으면 뭐하냐. 수준은 현격히 다르잖아요. 대대잠 능력에서도 일본 해상 자위대가 압도할 수 있으니까. 단지 이런 놈들과 합동훈련 같은 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훈련에 참가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적은 어디인가? 일본 대사관 앞에 상황을 보면 뭔지 아시죠? 자위대기에 화기관제 레이저를 조사한 거는 분명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당했을 때는 자위대가 주저없이 자위를 위한 반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름만 갖다 붙이면 무슨 소용인가? 잠수함은 얼마나 깊이 잠수하느냐가 중요하다. 잠수함 전력은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한국은 한국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육군에 주력해왔다. 해군력 공군력은 일본이 훨씬 위에 있다. 반대로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방정책과 군 전력은 이상하다.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 자위대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차원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준비에 북한을 제쳐두고 온 힘을 다해 돈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할 생각만 한다. 한국은 해군에 그치지 않고 공군도 육군도 명백히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사사건건 항공기나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도쿄를 넣으려다 미국에 제지당한 경위로부터 뻔히 드러났다. 문 정권 들어 그것이 표면화됐을 뿐이다. 올해 1월 일본과 전쟁에서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한국 기자들이 공언했고 자위대 비행기에 레이더 조사를 했고 방위비도 일본과 맞먹으려 한다. 일본도 한반도를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해 북과 남한을 웃도는 방위비로 대비해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잠수함의 활동 지역은 일본해입니다. 그 일본해를 동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한국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곳에 숨어있는 잠수함에 항일 영웅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지는 심리는 이해한다. 하지만 슬픈 그 영웅들은 결국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일본 반응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망상에 물든 일본인들이 많을수록 일본을 더 빨리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타임이었습니다.